되면 이렇게 알만한 미사일을 뭐 지금 만든 게 좀 있습니까? 언론에 아마 나간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천궁도 있고, 그다음에 신궁이라고 합니다. 신궁. 예. 그런 거다 해궁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예. 야, 근데 멋있다. 해궁, 신궁. 신궁. 예. 예. 근데 저는 그 이름들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이 참 좋았어요. 그 국사책 거기 표지에 보시면은 그 무용총 고분 벽화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말 위에서 활을 있어요. 쏘는 예. 맞아요. 그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민족으로 그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 손으로 KT-1 기본 훈련기를 만들어냈을 때 전 예.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든 훈련기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말은 이제 만들었다. 이제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잘 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활, 그 궁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잘 그게 만드는 걸 궁이죠. 보면서 천궁이겠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참 정말 또 아니 그 저기 가급 국가 보안 시설은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보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가가 제일 등급이 높은 거겠죠.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예전에 있었던 건데요. 네, 뭐예요?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처음 저희 연구소가 서울 홍릉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홍릉 기계공업상가 성동 기계공업상가 이렇게 이름이 있었고 대전으로 이제 대전에 뭘 만들면서 그거를 네. 대전 기계창 좀 그런 식으로. 분의 신분이 알려지면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를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아니 그 현재 가족분들은 박사님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뭔가 날라다니는 거 만든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세요? 아니 이게 이제 저 보니까 보안이 예. 취업 시 신원 조사가 필수고 위조 가능성 때문에 사원증을 SNS 업로드도 안 되고 주기적인 개인 차량 검문, 입소 시 기밀 유지 서약서 작성, 예. 역건물 출입 불가 이건 뭐예요? 여건물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만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이전에 그 부서에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 부서를 갈 수 못 없구나.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딴 팀 갈 수 없는 거예요. 유퀴즈면 유퀴즈 사무실만. 딱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예, 딱 그거예요. 옆에 안 돼. 널 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이 출입증을 대고 문이 안 열리니까 당연히 안 열리죠. 근데 안 열리고서 당황한 적이 꽤 있어요. 나도 모르게 늘상 대고서는 승인되지 않았나? 왜 이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 됐는데 왜 안 됐지? 뭐 집에서도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직장 내에서는 이게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열리지 않으면 이 보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적인 이런 있어요. 것들이 좀 있죠. 있죠. 예. 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주 듣는 말이 그거예요. 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기라 할지라도 만나서 하는 제일 많은 얘기는 오늘 밥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오히려 일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 이게 하다 보니까 거의, 예. 일상적인 뭐 밥 얘기 주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국방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쪽 일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예 원래 국방 쪽에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셨어요? 원래는 사관학교 가서 전투기 타는 게 꿈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 예. 근데 이제 고3 올라가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군 복무는 그래도 결국 이제 공군장교로 다녀오고.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방 쪽에 또 좀 꿈을 갖고 있는 분을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이쪽 일을 또 실제 하고 계시고. 왜 그러냐면 그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이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영국에 가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커서 꼭 나라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권 포기하시고.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원래 예. 이전에 나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나사? 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국 거기. 거기 우리가 아, 나사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박사 공부를 하러 가면서 저희 과에 저희 연구실이 나사 랭리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 아예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원생들은 다 거기 계약직 직원 신분으로 거기서 연구하고 수업하고 이런 걸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는 제가 있던 곳은 특히 그 행성 대기권 비행 및 진입 부서였어요. 뭐 하는데? 우주선 예. 우주선 이제 행성 대기권에 진입할 예, 때 예. 거기 거기 뭐요? 그거 예, 관리하십니까? 맞아요. 관련된 일인데. 자기야! 아이,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 대기권을 관리하신대. 행성에 있는 걸 뭘 어떻게 관리해? 대기권을 관리하신대. 대기권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 뭐, 그거 혹시 저기 영화, 예. 그 뭐죠? 그 세 분, 히든 그 피겨스. 히든픽, 그거 재밌게 봤고. 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거기 배경이 되는 연구소가 제가 있었던 이야, 히든피겨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인공위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주선이 돌다가 이때 여기에 몇 시쯤 떨어질 겁니다. 야. 이거 확 거기 소름 돋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야. 제가 했던 건 네. 이제 착륙 궤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륙 지점 가장 관심 있었던 건 결국 그거거든요. 착륙 어디에 지점이 그렇죠, 어디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대기권 진입하면 어디 사무실에서 박수 치고 하는 거. UHF is good. Touchdown confirmed. Receive on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본 착륙 임무 제가 한 게 Curiosity rover라고 해요. MSL이라고 뭐 하는데 화성에 간. 이게 예. 그거 이제 직접 그 나사 안에도 센터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몇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직접 그거에 관제를 맡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환호를 하시고 그 시간대 미국이 또 넓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박수 치고 이런 것보다도 숫자예요. 아니 근데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거 계산을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이전에 과거에 내렸던 것 최초로 보냈던 바이킹 1, 2호부터 미국이 최초로 보냈던 그거부터 해서 각종 그런 탐사선들의 자료도 다 다시 적분해서 이제 착륙 지점이 어디냐 그겁니다. 착륙 지점이 어디? 착륙, 예.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GPS 위성이 쫙 떠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추정이 되는데 화성에는 딱히 확실히 여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야. 나사 전 직원에게 여쭤봅니다. 외계인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죠?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보거나 들은 건 없어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거꾸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혹시 저일 거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외계인이. 근데 저는 사실은 예. 그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네. 이 안에도 외계인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집에 가서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해서 벗겨가지고 이제. 그 사실 유명한 게 그 로스웰 그쵸. 아시죠? 네네네. 진짜 궁금해. 나사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실 근데 텐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 나사에 정말로 계시는데 있는지 좀 그거 없는지. 알아보시면은 좀 주변에 알아보실 수 그러면 있을 텐데. 카더라 통신 없습니까? 카더라 네. 나사에서 카더라. 그냥 일에 치인 불쌍한 학생 연구원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아니 그래도 지금 약간 연기도 하시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 혼을 담은 그래요? 혼을. 근데 진짜 박사님 맞아요? 맞죠? 조셉, 그럼 그거를 여쭤볼게요. 나사에나 네. 이 좀 이런 곳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박사님 같은 그런 천재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까? 왠지 모르게 그런 거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IQ 막 몇 이상 되는 막 어마어마한 막 실력자들만 계신 곳 아니에요? 세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일단 제가 천재가 아니고요. 정말 천재 아니고 거기 천재들만 모아놨다 그 생각 사실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느끼는 천재들 많은 곳은 바로 여기예요. 국방과학연구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이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바로 제 옆자리에 계신 이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박사님. 이 박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제 이 박사라고만 하니까 우리가 아는 뭐 박사님이 신바람 이 박사.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이 박사입니다. 이분 말고 진짜로 저기 뭐 성대모사를 하시죠? 진짜 예.
그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이 박사님이나 아니면 옆에 계신 박사님님이나 아니면 팀장이신 이 박사님이나 보면은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알지 하는 야, 생각이 들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그러고 보니까 다 박사님이네요. 그냥 옆자리도 박사님, 그러네. 앞자리도 박사. 석사 연구원들도 많이 있어요. 예. 아, 석사도 어마어마한 거죠. 아, 그렇죠. 뭐. 예. 근데 굉장히 뛰어나신 석사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고 아니 그 연구원들의 좀 하루 일과는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하루를 보내시나요? 일단 대부분 보면 집 연구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연구소 안에서는 저희가 보통 하는 연구 개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정 업무 서류 보내고 뭐 예, 서류 공문 받고, 받고 뭐 작성하고 예, 그렇죠. 아 그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대회기간 예.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그냥. 아니 이게 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뿌듯한 점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남들이 버리고 간 거 또는 우방국이 준 무기 이런 거를 가지고 근근히 이렇게 이어오다가 중간에 이 연구소가 생기면서 차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게 됐고 그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더없이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력 순위가 네. 세계 6위인가. 네, 그렇게 그쵸? 됐습니다. 저도 읽었어요. 예, 그 읽었어요 기사를. 우리나라 그 이 기술로 우리나라 이 무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참 엄청난 일이에요. 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은 일반 공업 제품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더 극한 환경에서 더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이게 작동할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 그게 가장 커요, 사실. 물론 저희가 만드는 이런 무기 체계들이 정말로 쓰이는 상황이 오는 거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그건 만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남을 해야 할 어떤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빈틈이 보이고 약해 보이면은 바로 공격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아니 그 저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까?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걸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국사책에 보면은 930여 회의 외침을 막아내면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허린 박사님이 야,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진짜 본인이 박사라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이제 아셨어요? 인터폴이 여기 처음 생긴 게 언제입니까? 1900년대 초반에 네. 모나코에서 이제 왕실의 보물을 누가 이제 훔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면 이제 모나코 경찰이 못 가죠. 예, 뭐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협조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해서 경찰끼리 모여서 논의를 시작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폴도 본부 같은 사무실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 이건 프랑스에 있구나. 예. 프랑스 리옹이 계장님의 본사예요? 예, 그렇죠. 아,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예, 아닙니다. 저는 한국 소속이고 지점인가? 그러니까 본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루이비통 본사가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매장이 크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겠죠?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뭐야, 한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청 소속이고 예, 한국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진짜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진짜 예. 그러니까 백화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입점이 돼 있는 매장처럼 이제 인터폴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매장이 됐네요. 예를 들면 예. 그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인터폴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국가 근데 좀 중앙사무국이라고. 약간 화나셨어요? 예. 그게 각 나라별로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워낙 이해력이 예. 떨어져서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경찰청 외사국이 국가 중앙사무국이고 NCB라고 합니다. NCB 요? 예, 내셔널 센트럴 뷰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NCB 서울 안에 인터폴 전산망을 통해서 많은 수배 정보, 무효화된 여권에 관한 정보도 활용해서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하는 예.
인터폴 가입된 나라가 몇 개국 정도가 됩니까? 예, 194개국입니다. 와, 많네. 유엔보다 많습니다. UN. 아, 그래요? 예, 유엔 193개국. 그러면 그 194에서 193이면 그 한 개국이 어디입니까? 그게 정확히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194하고 193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지. 예,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예, 예.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예, 현재 인터폴 총재님이 한국 분이시래요? 김정일 총재님. 야, 총재님은 좀 프랑스에 있으신 거예요? 총재님은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십니다. 뭐야, 어떻게 된 한국에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인터폴 부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가장 좀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외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네. 토익 계장님도 보셨어요? 그 탭스 시험 탭스가 더 어렵다 그러죠. 예. 몇 점 만점에 몇 점? 1급 받았습니다. 1급. 그럼 영어 무지하게 잘하시는데. 그럼 회의 같은 것도 다 영어로 하시겠네요? 회의도 이제 한동안 영어로 했는데 근데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왜요? 혼을 내야 되는데 네. 혼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요? 저는 이제 앵그리 했는데 예.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아니 근데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는 왜 화를 못 내나요? Hey, what are you doing now?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가 딱 끝입니다. Get out! 예, 안 돼요? 예, 그 정도. 한국어라면 디테일하게 혼낼 수, 더 혼내죠. 화낼 수가 예, 있어요. 예.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됐죠. 조금 더 한국어라면, 디테일하게. 예, 디테일하게. 근데 그래서- 영어로도 그게 안 돼요? 아니 영어 이제 곧 할 겁니다. 다시 이제 재개할 건데. 네네. 근데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은 내가 뭘 했어. 네, 제가 알았다. 뭘 했어. 인터폴 부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잡아서 국내로 데려오는 일.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국제 공조 수사라고 하는데 여러 나라를 거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수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공조를 받아서 다시 국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수배 등급이 총 8가지가 있는데 색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적색 수배자는 저희가 중요한 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 수배를 신청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할 때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색 수배는 이게 무슨 사건 예, 관련자, 관련자, 황색 수배는 실종자, 일종, 예. 흑색 수배는 사망자, 사망한 사람, 예, 사망한 변사자라고 하죠. 녹색 수배는 우범자, 우범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 예. 보라색 수배는 범죄 수배. 이건 뭐예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강원도 카지노에서 2천만 원을 들고 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카지노의 한 게임기 앞에 외국인 3명이 게임을 하는 척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만능 열쇠로 몰래 슬롯머신 게임기를 엽니다. 이렇게 2,400만 원이 털렸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태국으로 이동했고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를 거쳐 스페인까지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명을 저희가 송환해 왔는데 그런 것처럼 여지껏은 별로 흔치 않았지만 범죄 수법. 예, 수법. 이런 새로운 수법이 있다. 이게 보라색 수배. 예, 이런 보라색 수법. 직선 거리로만 10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로 도주했지만 이들의 범죄 드라마는 인터폴에 의해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인 범죄자를 단체로 송환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47명을 네, 비행기를 맞아요. 딱 빌려가지고 네, 전세기로. 예, 전세기로. 예. 한두 명도 아니고 해외에서 47명의 범죄자를 사실 국내로 이렇게 데려오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대부분이 거의 경제 사범이 많은데 그 사기를 저지르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와서 자기 피해를 변제를 하던가 아니면 처벌을 받던가 해야 되는 거가 컸고 송환하는 절차가 엄청나게 딜레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순법까지 올라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스트레스로. 받아서, 예. 네. 처음에 계획을 잡기 시작한 게 범죄자들이 그 비쿠탄이라는 인천 수용소가 있어요. 그곳에 80명이 있는데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송환을 하려면. 범죄자들이 빨리 한국에 와야 처벌을 받고 자기의 피해금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송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해서 단체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필리핀 도착해서 범죄자들을 다 한 1시간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이제 귀국하는 예. 하루 코스였습니다. 6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4시 이전에 공항을 도착해야 돼요. 처음엔 한 차로 가려다가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은 그걸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차를 나눠 타고 갔고. 그럼 몇 분이 거기 가신 거예요? 저희 이제 호송관으로 한 120명이 갔습니다. 거의 한 2배 인원이 갔네요. 2배 이상. 그리고 이제 우발 대비조라고 해서 또 일정 사람들은 또 따로 해놓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그때 하루 만에 한 2kg 정도 빠졌어요. 밤마다 이제 악몽을 많이 꿨죠. 무슨 악몽들을 꾸셨어요? 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뭐 5명 있고. 이 송환이 안 되면 안 되면 국가 예산 다 날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항 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현지 그 당국과 협조를 잘 해서 버스에 그 범죄자들을 다 싣고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비행기 안이? 일부 세력들이 뭐 난동을 부리면 어떨까 했지만 저희가 안에서 경찰관들이 이제 양옆에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3명이 같이 가야 돼요. 수갑을 차고 있으면 화장실을 어떻게 그때만 잠깐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다.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을 잠지 못하게 하고. 기내식은 나오나요, 비행기니까? 근데 기내식은 원래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근데 포크하고 나이프를 또 쓰면은 이걸 그쵸. 자해나 네. 이렇게 옆에 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샌드위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또 예. 이런 것도. 지금 경찰과 피의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경찰청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 47명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호송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송환 대상에는 보이스피싱 28명을 비롯해서 사기 사범 39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는 총 460억 원에 이르고요. 지금까지 그 계장님이 그 송환한 그 도피범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부서에 있으면서 한 1,500명 정도 했는데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또 일선 수사관서 수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 게 한 1,500명 정도. 아니 그 저기 송환한 도피범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도피범이 또 있다고 그래요. 나우루라는 나라에서 송환해 온 적이 있습니다. 나우루가 남태평양의 피지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네네네. 세계에서 3번째로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피 사범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송환해 왔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경제 피해액이 50억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서에 가서 기준을 5억으로 낮췄습니다. 나우루 도피했던 그 피의자도 피해액이 11억이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해당이 안 됐군요. 해당이 안 됐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적재수배를 발부받고 피지 대사님이 나우루 대통령까지 만나서 이야. 요청을 해서 나우루 송환- 대통령께서? 예, 송환이 된 거죠. 남태평양 피지의 한 공항. 외국인 경찰이 한국인 남성을 데리고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우리 경찰은 피지 공항의 국적기 안에서 박 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그 경제사범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날 잡으러 올 줄이야. 나우루에 교민이 2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데려와가지고 교민 사회가 없어진 거죠, 이제. 나우루의 그 이후로 교민 예, 사회가 교민 없어져. 사회가 없어져. 이게 이제 세계 인터폴 직원들과 공조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 관계가 좀 이게 좋아야지 공조나 협조가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9년에 업무 협조를 하는 태국 인터폴 저희 직원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미리 이제 연락을 받았죠. 이제 네. 언제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네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면 중요한 도피사범 3명을 잡아야 내가 출장을 가고 네 결혼 참석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예. 맞춰서. 예. 자기 결혼식에 맞춰서 딱 잡은 거예요. 3명을. 3명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축의금 내고 네, 축하하고. 예, 축의금 내고 오는 길에 3명을 이제 송환해서 야.